예, 오늘도 영상 하나 찍어보겠는데 오늘 영상은 고혈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160 이하면 약 먹지 말라, 이게 제 주장입니다. 의사도 아닌 너가, 듣보잡 노무사에 불과한 너가 뭔데 혈압약을 먹어라 마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 계시는데, 혈압약 그거 되게 웃긴 거예요.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 한 4년 전에 혈압약을 한 2년 먹었어요. 병원에 우연히 갔는데 혈압이 한 150 정도 나오니까 이거 고혈압이라고, 이거 먹어야 된다고. 140, 요즘 아마 기준이 140일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 2년 먹었는데, 저는 그 약이 잘 안 맞았어요. 약이 안 맞았고, 그러다가 그냥 제가 임의로 끊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제 혈압은 한 145, 150 정도 나와요. 근데 저는 안 먹고 있습니다, 약을.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인터넷이니 뭐니 아는 의사들 통해서. 근데 제가 굉장히 약 먹는 사람들이 안 먹어도 되는데 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공부하다 알아냈어요. 일단 이거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개개인마다 특성이란 게 있지 않을까요? 누구는 힘이 세죠.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힘이 약해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좋은데 누구는 또 나빠요. 그리고 누구는 근육의 힘이 셀 수도 있고 누구는 약할 수도 있고, 개개인의 특성이 있는데, 요즘 고혈압은 어때요? 기준 딱 정해놓고, 뭐 140이면 140 딱 정해놓고, 그것보다 높으면 무조건 비정상, 그거보다 낮으면 정상, 이렇게 해요. 근데 사람마다 차이란 게 없을까요? 개개인마다. 뭐 사상의학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도 개개인마다 얼마든지 차이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안압 같은 걸 봐도, 안압도 기준이 제가 알기로 22인가 뭐 그런데, 안압이 높아도 정상인 사람이 있고, 안압이 낮아도 그게 문제가 돼서 그 녹내장 올 수 있기 때문에 녹내장약 먹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고혈압은 왜 그런 거 없어요? 혈압이 높지만 그게 오히려 그 사람한테 정상일 수도 있는 거고, 혈압이 낮지만 그게 그 사람한테는 오히려 비정상이니까 더 낮춰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의학은 그런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노화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고혈압일 수도 있지 않나요? 우리가 나이 들면 자연히 혈관은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고, 혈관에 뭔가가 쌓이고, 쓰레기들이. 그러면 좁아지는데 우리 온몸의 피는 옛날처럼 계속 보내야 되고, 그러면은 수도관이 좁아졌는데 옛날과 마찬가지의 물의 양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압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간다는 건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어요, 이건. 근데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한테도 무조건 140이 정상이니까, 정상인데 당신은 이거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약 먹어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의학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고려에 대해서 혼자 공부를 굉장히 했는데, 그래서 웃기는 것도 하나 발견했어요. 혈압의 기준이란 게 되게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기준을 정하는 게 뭐 WHO 이런 데서 기준을 정하던데, 한때는 180이 기준이었다가 160으로 떨어졌다가 140으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뭐 121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120보다 높으면 혈압약 먹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기준이 뚝뚝뚝뚝 떨어지면 좋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혈압약 기준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과거에는 약 안 먹어도 되는 사람들이 약 먹어야 되죠. 그러면 누가 좋을까요? 상식적으로 제약회사, 약 팔아먹는 사람들, 그리고 의사들은 어차피 처방전 주면서도 돈 벌잖아요. 이게 단순히 음모론일까요? 이걸 뭐 음모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마다 특성이 있을 수 있고, 나이가 들면 정상적인 과거와 똑같은 양의 피를 보내기 위해서 혈관이 압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무조건 고혈압이다 해가지고 약을 먹이는 게 과연 정상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한번 열심히 찾아보세요. 그냥 인터넷에서 단순히 고혈압만 치면 안 나오고 좀 세부적으로 여러분이 검색을 하면은 요즘 양심적인 의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그냥 무조건 기준보다 높으면 약 먹으라, 이건 아니다라는 진짜 양심적인 얘기를 하는 의사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도 혈압약을 먹는 게 위험성을 낮춰주니까 뭐 설사 뭐 별다르게 얻는 게 없어도 혈압약 먹는 게 낫지 않느냐. 통계 자료를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내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되게 걱정하는 뇌졸중 있잖아요. 뇌졸중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뇌경색, 하나는 뇌출혈. 뇌출혈은 뭐예요? 압력이 너무 세서 혈관이 터져버리는 거고, 뇌경색은 뭐예요? 그냥 혈관이 막혀버리거나 혈관이 그냥
피가 더 있으면 혈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뇌경색이 훨씬 더 발병률이 높아요. 뇌경색이 한 8, 90% 되고 뇌출혈은 10% 내지 15%밖에 안 돼요. 근데 혈압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피가 더 잘 움직이기 때문에 혈압약을 먹으면 혈관이 완화되고 이제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혈압약을 먹으면은 뇌출혈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뇌출혈 가능성. 그래서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을 잘못했는데, 혈압약을 먹으면 혈관이 완화되고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 혈관이 터질 가능성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뇌출혈 가능성은 떨어들어요. 하지만 혈압이 떨어지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이 든 사람들은 제대로 과거와 똑같은 양의 피를 올리려면은 그 혈관이 이미 좁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높은 압력이 필요한데, 그걸 의도적으로 낮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피가 제대로 안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뇌경색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져.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가능성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8, 90%에 이르는 더 무서운 병인 뇌경색 가능성은 높이면서 그거보단 덜 무서운 뇌출혈 가능성은 낮추는 게 과연 현명한 행동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뇌로 피가 자꾸 안 가면 그게 바로 치매의 주된 증상이에요. 뇌로 피가 자꾸 안 가면.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약 먹으면은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게 고혈압약이면 부작용이 없다 하는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인터넷만 찾아봐도 여러분이, 제가 굳이 링크는 안 걸겠는데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보세요. 좀만 고생하면 바로 나옵니다. 요즘 양심적인 의사들이 있어서. 그래서 양심적인 의사들이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인터넷 찾을 수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의사들 있잖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당연히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술 먹고 그래요. 자기 가족이라면 160 아래면 자기는 혈압약 처방 안 해준다. 자기 가족이거나 친한 사람한테는 160 이하는 문제 없다고 옛날 기준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나이에 플러스 90이나 100을 한 것보다 낮게 나오면, 그래서 예컨대 나이가 60이라면 100을 플러스하면 160이죠. 160보다 낮게 나오면 자기는 거 정상으로 본다. 그런 식의 기준도 옛날에 많았는데 그 기준이 오히려 더 옳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이에 플러스 90이나 100을 한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합당한 기준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좁아지고 그래서 혈압은 올라가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과거에 그 병원 다닐 때 그 주치의가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혈압이 190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쟀더니 190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도 너무 놀래가지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약 먹어도 190인데 뭐 이거 특별히 뭐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겁이 나서 얘기하니까 그 의사가 자기도 모르게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200만 안 넘으면 괜찮고 사실 160만 안 넘어도 큰 문제 없다고. 그때 그 사람이 뭐 술을 먹었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양심 고백을 해버렸어요, 저한테. 뭐 바쁜 일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근데 그 뒤에 걔가 가서 그 얘기를 다시 하면서, 선생님 그 얘기 뭡니까? 그랬더니 막 얼굴빛이 파래지더니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결론부터가 아니라 이제 결론 얘기할게요. 나이에 플러스 100해서 나오는 숫자보다 높으면 약 드시고, 그렇지 않으면 약 들지 마세요. 오히려 혈압약이, 다시 말하지만 뇌경색 가능성을 높이고 치매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또 얘기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약 안 먹고 혈압약 그렇게 뭐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 뭐 140보다 높으면 무조건 먹으라는데 의사 말 안 듣고 당신 말 들었다가 약 안 먹고 하다가 문제 생기면 당신이 책임져 줄 거냐? 그럼 저는 거꾸로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무조건 혈압약 먹으라는 의사한테 나중에 뇌경색 같은 거 오면 책임 물을 겁니까? 치매 오면 책임 물을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은 어떤 길을 갈지는 본인 선택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당연히 이거는 권고예요. 제가 뭐 강요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제 나름의 고대 나오고 노무사인 제가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제 나름 공부할 거 다 해보고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합당해서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주장에 다시 말하지만 이 주장과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의사분들도 솔직히 많아요. 찾아보면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냥 무조건 다수의 의사들, 다수의 제약회사가 주장하는 대로 120, 140만 넘으면 무조건 약 먹고 계속 그렇게 갈 것인가, 그 위험성, 뇌경색의 위험성을 높이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사람마다 특성이란 게 있을 수 있고 노화의 특성일 수도 있으니까 나이에 플러스 90이나 100을 한 게 그걸 기준으로 뭐 그거보다 높지 않으면 약 안 먹고 그냥 마음 편히 살 것인가. 여러분 선택이에요. 저는 그냥 또 하나의 길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선택도 있을 수 있다는 걸 하도 요즘 인터넷에 그 유튜브에 고혈압 치면은 제약회사 얘기들만 따라하는 의사들이 많고 그래서 영상이 많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